안녕하세요.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슈톡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저희 넷제로, 지구 온난화나 뭐 탄소 제로 이런 거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미국 달러 강세되면 이렇게 또 주제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달러 얘기 플러스 뭐 최근의 정세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이번에 생각보다 이게 주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다 주제를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니 테이퍼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테이퍼링이 어쩌고 금리가 인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가 보는데 달러 강세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달러 맞아. 약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는 원래 달러 약세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강세가 계속 되더니 이제는 다 강세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강세가 더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첫 페이지 그림 보시면 달러 인덱스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983년도, 79년도, 그 다음에 85년도 이렇게 보통 이게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갈 때는 달러 강세잖아요. 네. 달러 강세가 되면 대부분은 이머징 국가 이런 데가 이제 난리가 나요. 주가 폭락인 상태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레버리지 쭉 늘어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그림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84년도까지가 저희가 아는 그런 볼코룰 이런 거 만들어진 그 미국 그 긴축 정책을 펼쳤던 금리 막 올리고 이런 걸 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피크를 찍으면서 딴 나라 다 망한 다음에 다시 쭉 돈을 푸는 거죠. 달러 약세시키면서 전 세계 돈 쭉 풀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당한 애들이 북유럽이었어요. 북유럽하고 일본 부동산. 잃어버린 10년 여기서 나온 거죠. 그쵸, 프라자 합의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달러 강세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돈을 쭉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였어요. 멕시코. 멕시코가 쭉 빌려서 쓰시다가 데킬라 위기 또 때려 맞았죠. 그게 94, 95년도였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여기서 또 한 번 때려 맞고 다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또 돈을 쭉 풀어서 그 다음 맞은 게 우리나라 IMF. 아시아 IMF. 그 다음에 쭉 또 달러 강세가 됐는데 이때는 제가 기억에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미국 금리 계속 인상하면서 닷컴 기술혁명 나면서 닷컴 버블 나면서 미국으로 돈이 막 몰리는 시기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닷컴 버블 터지면서 아자자 하고 망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달러 약세되면서 돈을 계속 풀었죠. 그때 이제 자기네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네 나라 그 집들로 들어가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리만 파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달러 강세가 좀 일어났다가 돈 계속 찍어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2014년도에 테이퍼링 지금도 또 나오지만 그 당시에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서 테이퍼 텐트럼 나오고 이러면서 금리 인상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한번 일어났어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사각형 쳐놓은 게 10년짜리 그림이에요. 박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테이퍼링 그때 일어난 이후에 박스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박스가 지금 연초에 약세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간다. 과거에 보면 리만 때 아래였잖아요. 이게 요로 간다였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냥 저의 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위로 가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위로 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직 뭐 선진국이라고도 그렇고 뭐 자자 미국 아닌 나라는 다 나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잠깐 그 닷컴 버블 때도 좀 생각이 나고 돈이 계속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주식도 그렇죠. 예, 주식도 다 미국 주식 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식 공부를 하면 이거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승전 미국 주식으로 끝나게끔. 근데 이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신문수 자료 붙어 있던 거를 그냥 카피 떠서 왔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가 되면 신흥국 금융위기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도 딱 보시면 앞장이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은 이제 그냥 최근 거 이제 2007년도서부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앞에 건 너무 길었으니까 그려보면은 진짜로 딱딱 크로스가 딱딱 반대로 데칼코미처럼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요거 끝선으로 딱 해서 보시면은 왠지 주황색 선은 위로 가고 파란색 선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선진국하고 달러 인덱스를 두 개로 나눠 놓은 게 있더라고요. 프레드에.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달러 인덱스가 있고요. 선진국 달러 인덱스가 있어요. 통화별로 나눠서. 그래서 그걸 그려보니까 이머징 국가만 계속 2007년도 이후에 계속 강세가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는 110%가 5% 정도밖에는 강세가 아니에요. 그때 대비. 근데 이제 이머징 통화는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는 이미 뭔가 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은연중에. 그 다음에 코로나도 결국 터져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선진국은 백신을 다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82%, 78%. 근데 저 밑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뭐 베트남 이건 뭐 다 20% 언더예요. 백신이. 그러면 지금부터 1, 2년 뒤로 간다고 쳐도 이게 백신이 안 올라오면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또 이머징 국가는 바이러스한테도 취약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달러 강세 요인에 가깝죠. 맞네. 선진국이 또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이제 터졌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요 그림이 2019년도 10월 달 최근 제가 찾은 걸로는 제일 최근으로 미군 주둔 현황이에요. 또 중동에 있는 미군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됐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11만 명인가 12만 명까지 있다가 계속 줄여서 14,000명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철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세게 밀어줬던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후세인 잡느라고 여기다 이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물 붓듯이 돈을 분 거죠, 이제. 이라크요? 아니요, 아프가니스탄에. 빈라덴? 예, 빈라덴 잡으려고. 그때 이후로 계속 주둔한 거니까 어쨌든 뭐 철수한다 만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중동에서 철수하는 그러네요. 거니까 앞에서 아까 우리 그 환경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석유 버리는 것 같은 버리는 느낌. 거죠. 예, 네. 여기만 이제 철군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조금씩 뺄 것 같은 그런 느낌. 미군 철군을 시작을 했는데 20년간 쓴 비용이 2조 2,610억 불이래요. 미국이 쓴 돈이.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524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5,5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 우리나라 GDP 전체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와 거기다가 뭐 2,442명이 죽었대요. 사망했고 10,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고 매년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뉴스에서 보면은 거기서 있다가 들어와서 약간 이제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외상후 스트레스. 그걸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철군에 충분히 명분과 니즈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깨달았는데 아프간 전쟁 시작할 때 헤드라인에 소련은 실패했는데 미국은 이랬는데 결국은 미국도 졌죠. 뭐 실패한 성공 거죠. 못한 거네요. 네, 실패한 거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형이 되게 특별하긴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산악지대고 예. 결국은 패한 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 스스로 부패. 개선할 생각이 네. 없으니까 부패. 아무리 미국이 가도 결국 베트남도 그래진 거고 거죠. 뭐 여기도 그런 거 같다. 그게 크게 공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이제 뉴스들을 제가 쭉 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해서 왕위를 만나요. 7월 28일 날. 네. 지금 중국이 앞쪽 보시면은 아까 전에 했던 뉴스 날짜가 며칠인가 하면 5월 달이에요. 철군하겠다. 이게 5월 3일이에요. 그렇죠. 네. 5월 1일 날 얘기하고 3일부터 철군 시작한 거고요. 그러고 났는데 7월 28일 날은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에 가서 왕위를 만나고 와요. 왕위 외교부장을 만나고 오는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발라다른데 네이버 쳤더니 이미 대통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계속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 중국 신장 지구에 있는 위구르족이 제일 이제 핵심 문제인데 거기 탄압하고 뭐 사람 죽인다 그러고 인권 뭐 얘기 계속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테마죠. 예, 그래서 건들지 마라 뭐 이거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무슬림 어쨌든 탈레반 수장이 거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만나고 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8월 15일 날 카불이 함락이 돼요. 가서 허락 받고 온 거죠. 나 카불 들어가도 돼?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아까 뭐 미국이랑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랑 또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근데 방문한 걸 보면은 먼저 갔다 왔잖아요. 그 대통령 될 사람이 나 이제 가서 먹을 거니까 이제
너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딱 점령하고 그랬더니 또 중국은 그 미국을 막 비난하면서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의 나라에 뭐 그 걔네 탈레반 이런 지원도 해주면서 결국은 자기네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간섭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인권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내정 간섭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내정 간섭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노이로제가 있는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는 너네들의 내정 간섭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랑 이제 얘기를 트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푸틴이랑 또 시진핑은 8월 26일 날 바로 전화를 해요. 미군 철군하는 거에서 우리가 협의를 좀 했다. 시진핑과 푸틴이 했는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구도 구축을 지지한다. 결국 탈레반이 잘 구축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외부 그런 거 안 하겠다. 간섭 안 하겠다. 내정 간섭 반대라고 딱 이제 전화 통화해서 아프간에 대해서 내정 간섭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둘이 또 협의를 해요. 한번 진 푸틴. 그래서 푸틴은 들어가서 뭐 다시 관심 없을 것 관심 같아요. 없는 거죠. 나야 한번 그러든 비었어. 말든, 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이슬람 이제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는 또 그게 있잖아요. 1대1로. 네. 그 사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도가 아주 애매하게 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 사이 붙어진 데가 있어요. 아프간 근처 지나가나 아프간 뭐 중에 이렇게 네. 길처럼 돼서 한 13km, 15km짜리로 쭉 긴 게 중국이랑 붙어 있어요. 여기만 조금. 이게 1대1로 연결해서 유럽 가는 길이 중국이랑 붙는 길이 그 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1대1로를 이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1대1로랑 이제 그 미국이 하는 거랑 두 가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갑자기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G7에서 한 거 네. 그거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1대1로가 지금 좀 찌그러지고 있는데 네. 얘랑 해서 1대1로 연결 다시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지들이 보이는 거죠. 약간은 제가 이제 그냥 좀 약간 뇌피셜 같기도 해요. 이걸 이제 보다 근데 보니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1대1로 한 게 뭐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쵸. 중동에서 육로로 오는 길이잖아요. 그쵸. 예. 바다는 뭐 대만도 있고 골치 아프니까 그쵸. 육로는 아프간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란하고 또 친하고 그 아프간 친하고. 통과하면 바로 이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미국 들어갈 때 아프간이 들어갈 때 중국 이제 틀어 막으려고 간 거다 이 얘기도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약간 편한 얘기를 편을 좀 다르게 나누는 느낌. 근데 그 다음 장이 되게 재미있어요. 8월 17일 뉴스거든요. 이것도 네. 미국 정찰기가 계속 중국을 정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문짝만 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신문에. 네. 이 비행기가 미국도 세 대밖에 없는 비행기래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여유가 있어 좀 봤는데 이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적하는 비행기고 뭐 그건 이제 뭐 인터넷 본 건데 얘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그런 미사일 딴짓 많이 하나. 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가는 것 같다. 어디다 무슨 일을 하면 쏘는지 관측하느라고. 감시하는 이런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뒤에서는 또 이제 위에서는 또 감시도 해보고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 잘 모르지만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뭐 FT,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위안화를 쌓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 그 런던에 있는 공적 통화 금융기구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한테 이제 포를 하나 봐요. 포를 하는데 중앙은행들 중에 30%가 1, 2년 내에 위안화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앙은행 중에 20%는 달러 비중을 줄이겠다. 달러 너무 많이 찍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대답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패권을 거의 흔드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중국 이번에 그 뭐 텐센트 때리고 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시장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때려맞고 있어요. 지금 요 뉴스 나오고 나서도 물론 뭐 그런 좌우가 좀 있겠지만 위안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그렇죠. 있을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던져지고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있고 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게 8월 18일 날 뉴스예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가 원래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를 논의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제목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제목의 가능성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아프간 철수가. 네? 네, 아프간 철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있는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아프간 철수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중국이 제일 이득일 것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뉴스도 보다 보면 얘네들도 히토리 또 많아가지고 맞아요. 히토리 중국 애들이 이미 접수하셨다고 막 그런 거 뜨고 있잖아요. 북한도 뭐 히토리 접수했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다 1대1로 아까 얘기 잠깐 했고 그다음에 또 인도는 미국이랑 편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편을 중간에 하나 더 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랑은 그래서 아 이게 탈레반이랑 이걸 하면서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앞에서 제가 쭉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여기서 달러 약세가 되면 달러 패권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전무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리소스와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에 있어서도 이쪽이 다 차이나였죠. 중국이고. 그 다음에 자원도 차이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달러는 많이 찍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온쇼링을 지금 엄청 주장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다 기업들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결국은 성장성이 미국에 있으니까 주식도 미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로지컬리 생각하다 보면 아 이게 올라갈 때 미국이 더 올라갈 거고 내려갈 때 덜 빠질 거니까 다른 나라 대비. 그러니까 자꾸 저기를 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이왕 주식을 살 거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러고 난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그냥 구글링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내용을 딱 치면은 뜨는 뉴스들이에요. 되게 웃겨요. 이 제목들만 쭉 보시면. 그러네요. 팍스 아메리카 다인 카불이에요. 그리고 시니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 뒷장에 나오는데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있는 거이면서 팍스 시니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저는 한 1, 2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오래됐더라고요. 2014년도예요. 2014년도에 그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팍스 시니카 구축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진핑이 S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시진핑이 S인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밑에 아니잖아요. X잖아요. 진나 그죠? 그래서 그건 줄 알았는데 진나라 때문에 나온 거래요. 그 밑에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유래를 했고 친 그래서 그 Q가 C로 바뀌면서 친익이 됐었고 친익이 신익이 됐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써놓은 거였고 그거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시니카가 가능하냐라는 게 제목이에요. Is 팍스 시니카 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팍스가 평화니까 과연 이게 중국이 다스리면서 패권 국가가 되면서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죠?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나라. 아니 근처 나라들이 다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많지만 중국 때문에 잘 살았던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거의 없죠. 거의 다 얘네들은 이게 약간 좀 착취 구조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다스리는 구조니까 내비두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또 봤더니 2019년도에 이런 그 팍스 시니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팍스 시니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있다. 이미 파퓰러했던 단어였다. 그리고 지금 그게 부상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처럼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신 거죠. 그분께서는 독재와 팍스 세상을 위해서 팍스 시니카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지금은 솔직히 정책들 나오는 걸 보면 좀 너무 맞짱을 뜨는 느낌이잖아요. 맞짱 뜨다가 형한테 맞는 느낌. 그렇죠. 예. 너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 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그 ESG 그 에너지 하면서도 본 것처럼 그 자원과 리파이너리 같은 게 다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에너지에 대체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독립을 끊으려면 ESG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악우가 다 맞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 이슈 있고 코로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럼 과연 어떻게 달러의 향방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다 뭐 미국 주식 사야 된다고 그러고 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서 다 사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달러를 많이 보유해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네. 국민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외환위기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을 진짜 치고. 국민이 다 달러 가졌어요. 아니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도 다 달러로 뭐 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우리 해외 주식도 많이 하니까. 네, 해외 주식도 해외 선물도 많이 하고 달러로 통장에 다들 있나 봐요, 이제. 달러 좀 다들 있으시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할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이었고, 지금 조금 이제 약간 뉘앙스를 좀 이렇게 제가 틀어서 왔지만, 결국 이렇게 가면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 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만들면서 쭉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저는 천천히 가는 달러 강세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금리도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중국이랑은 잘 화해한다. 이게 제가 지난번 그 하반기 전망 뭐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중국이랑은 대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맞은 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건 이제 확실히 뭐 팩트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맞았죠. 어쨌든 올라가고는 계속 네. 있고요. 근데 결국은 계속 올라갈까라고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아프간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테러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낸 뒤에 그냥 덤으로 미국과 중국의 차이.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다. 그리고 중국은 난 안 당하겠다. 나는 중국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쭉 봤지만 쭉 달러를 이제 쭉 낮추면서 돈을 쭉 풀어서 준 다음에 한번 쭉 올려서 한 번씩 때렸는데 지금 다 때렸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다 때려 자기도 맞았어요. 그죠? 그쵸. 심지어 자기도 맞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도 뭐 금융 시스템 바꾸고 하면서 안 맞게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맞았잖아요. 중국은 커졌는데 2등인데 맞을 때가 됐는데 안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때리려고 어떻게 때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지. 그리고 여기서 때리려는데 못 때리면 패권 줘야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려도 하고 보면은 결국은 달러 약세로 가면 뺏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인투이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두 나라 다른 거를 이제 극명하게 제가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두 가지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부자 증세한다고 처음부터 공약하고 그 의회 설득하고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예산 세울 거며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네. 중국 뒷장 보시면 공동 부유라고 그래서 뺐죠. 그렇죠. 텐센트가 9조 원 그냥 공동 부유로 돈 내겠다 그랬더라고요. 세금이죠, 뭐 세금. 그래서 텐센트만 낸 게 아니고 다 내고 다 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공동 부유라는 말이 나오면서 루이비통 급락 막 이런 거예요. 텐센트. 예. 그래놓고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 거의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근데 텐센트 뮤직은 음악은 공공재야. 누가 혼자 소유해서 그걸로 돈 벌지 마. 와, 이걸 뭐 어떻게 이기기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그 폭락할 때 이 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미국 테크 기업은. 그래서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프로치 자체가 다르다.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강세가 되는 게 좋은지 약세가 되는 게 좋은지가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강세가 되면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강세가 되는 게 좋아서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야 패권이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강세가 되면 우리가 다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사야 되나요? 또 네? 미국 주식 사야 그래서 되나요? 이왕 살 거면 또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또 뭐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가 들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테러 일어나서 저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또 그렇게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들어오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구나. 네, 센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데려온 것 자체가 신기해요. 독일도 7명밖에 못 보냈는데 다 데리고 왔으니까. 네, 그래서 야, 나름 잘 하는 거죠. 나름 좋은 거 같은데. 네, 그래서 훌륭한 나라가 됐구나 이젠. 네. 제 참고로 공군 나왔는데 그 프로펠러 달린 그 공군 수송기가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더 큰 비행기가 있거든요. 여객기처럼.
근데 프로펠러 그 비행기만 전쟁터에 파병돼 본 공군 부대예요. 유일하게 한국군 중에 실제 전쟁에 가본 부대는 거기밖에 걔네밖에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라크랑 아프간 파병 갈 때 그 비행기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 가본 애들은 한국군 중에 걔네밖에 없어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제가 군복무 할 때 이제 파병돼 있었어가지고 육군도 갔지 그때. 육군 갈 때 데리고 가는 공군 부대가 수송 부대였거든요. 그 부대가 데려가요. 네. 그게 뭐 나름 되게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김성준 차장 이렇게 저희 팀원 출연하거든요. 그 친구 아프간 파병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가서 건물 짓고 왔는데 이번에 뭐 카더란데 그때 한국군들이 지은 병원 폭파했다고 그랬거든요. 탈레반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연관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걔네가 뭐 한국하고 경제 교류하고 싶다. 그 나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찝어서 교류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뭔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이걸 끼워 맞췄잖아요. 약간 이제 그 끼워 맞춘 건데 그 끼워 맞힌 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선물 투자를 할 때도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만 전체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들 그쵸. 이런 시점에서는 되게 몸을 좀 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장기 투자의 찬스가 찬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최근 들어서는 약간 현금 비중 높여라 이런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현금 비중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폭락했을 때 살 게 있어, 살 돈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은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은 좀 기회를 잘 봐야 되는 준비를 하고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1년, 2년, 1년 내에 뭔가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뭐 한 두어 가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을까? 그 사실 페트로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사우디가 달러로 결제하기로 하면서 기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여러 테마에서 지금 석유는 조금 끝난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느 통화로 살까? 이런 퀘스천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대체 에너지로 가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사야 되나요? 대체 에너지는 아까 앞타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교류하는 통화는 뭐가 될까? 메인은 한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앞에 이렇게 중국이 많이 생산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생각을 저는 해본 게 생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석유는 못 쓰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패권을 쥐는 에너지네. 왜냐면은 석유를 써서 사실 이렇게 광물 채광하는 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많이 시키죠. 예. 근데 그걸 석유를 써서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재료는 뭔가 관세를 붙이고 왜냐면 히토류가 중국 말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면 거긴 안 붙이고 이런 테마가 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약간 스토리 얘기하면서 했던 게 중국을 이대로 두면 뺏길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GDP도 벌써 PPP 기준으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 보면은 5년, 3년 뒤, 5년 뒤면은 GDP 전체 노미날로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도 안 듣고. 말 안 듣죠. 네,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맞짱 뜨는 느낌 딱 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미국도. 예. 저는 그것도 좀 또 거꾸로 생각해 본 게 아까 이제 요 자료 보면 2014년에 시진핑 오면서 팍스 시니카 얘기 나왔다. 사실 그때 제가 중국 쪽에 이제 들어가서 영업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몇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니까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때 중국이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찬스가 있을 거다 했는데 최근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영업에 대한 어떤 열의가 확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시진핑이 처음에 갈 때 분위기가 그래도 좀 도덕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좀 서구화된 중국이 갈 거다. 이게 되게 큰 기대였거든요. 저는 뭐 그 TV에 나온 도월도 그걸 칭찬을 했었고 지금의 시진핑은 뭐냐? 그러면 독재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 진시황제 되고 싶은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미국이 2014년에 중국을 바라봤을 때랑 지금 바라봤을 때랑 공격할 명분은 지금이 있는 거죠. 2014년에 중국보다 지금은 중국을 욕할 소재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독재로 가는 거는 누구나 아는
중국만 모르는 테마잖아요, 사실은. 중국도 자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쵸. 네.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더 열을 내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틀린 거는 14년도에는 미국이랑 게임이 되는 애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애였었던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데 많이 컸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큰 거죠. 배, 차, 에너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의 시발점이 저는 그래서 화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끊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자체가 이제 거의 막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그러니까 지적 재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막으니까 일단 화웨이 확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책 자체를 세울 때 1대1로 싸우는 거였는데 이제 다대1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네. 바이든이. 그러니까 당연히 더 혼자 고립이 될 수밖에요. 그러면 이 고립이 되면 결국은 13억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씨 나 혼자 먹고 살지 뭐. 넷째로 난 안 해.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런 의사결정을 이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이제 뭐 똑같이 부유 증세를 할 건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쫙 바뀌고 9조 원 내고 10조 원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언서튼티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언서튼티잖아요. 우리가 예상 그쵸.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예상하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딱 보기에 약간 예상이 불가한한가? 이런 시장이 느낌?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렇죠. 중국 주식을 다 파는 거는 지금 중국 주식 다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저희가 테마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중국 주식의 테마, 코로나 빨리 극복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팔자니까. 지금 다 팔자로 바뀐 이유는 언서튼티거든요. 그렇죠. 그냥 뺏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뺏을 수 있죠. 중국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지.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맨 끝에 제가 그 두 가지를 넣은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려는 미국이 있는 거고 동의를 받아야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냥 말이면 다 할 수 있는 시진핑.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너무 언서튼한 거죠. 그쵸. 여기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하면서 해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상식상에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에 우리도 상식상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가정하고 맨맨하는 거잖아요. 그쵸.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죠? 파웰이 뭐 금리를 올릴 거다, 뭐 테이퍼링 할 거다, 뭐 이런 걸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쪽 중국은 저렇게 말빵하면은 갑자기 10%씩 빠지고 50%씩 빠지고 30%씩 빠져대는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투자의 가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점점.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라기보다는 투자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불안한 게 더 큰 리스크가 못 들어간다. 이거. 커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제가 이제 거기 아까 써놓은 거 보면 줍줍이라는 표현을 이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줍줍. 그러니까 과연 이게 중국 주식을 줍줍하려고 한번 때리는 건지 이때 우리도 줍줍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다시 한 번 정도는 뒤로 와서 지금 현재의 리스크 상황이 뭔지 그리고 뭐 이게 차트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차트를 쭉 그려보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적정하게 올라온 건지 과거 대비로 각도가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고 가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 생각이 드네요. 아프간 빠졌으니까 정부 부채의 호재네요.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들어가 되니까. 네, 미국 그 그만큼 불안감 안 중에 써야 하나잖아요. 그쵸. 정부 부채가. 근데 그걸 더는 거니까. 미국처럼 그나마 정부 부채를 어떻게든 설명해서 승인받으면서 하고 있는 나라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을 보면 계속 찍잖아요, 그냥. 그렇죠. 유럽도 계속 찍고 있고. 네. 예. 일본은 좀 심각하고 네. 유럽은 조금 덜 심각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유럽이 제일 많을걸요, 지금? 그 다음이 아마 미국이고, GDP 대비 부채로 따지면, 정부 부채 따지면은. 그리고 일본보다 유럽이 더 높아요. 더 많아요. 200%잖아요. 예, 유럽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예, 유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 EU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나마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나라로서 건전하네. 세팅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갚을게라고 해서 퓨처 밸류랑 이제 현재 돈 쓸 밸류를 맞춰가면서 넷 캐시 플로우는 우리 나 그렇게 마이너스 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나머지 나는 아니니까 막 찍어서 일단 부양해 볼게 뭐 이런 거고. 유럽은 안 되면 다시 흩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빚은 모르겠고 이제 다시 흩어져.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마르코와 이렇게 칼라자 합의 안 좋을 때 다시 합쳐서 원래 하는 없앴으니까. 이거 합치는 것도 아닌 것 각자 같아. 하자? 그럼 또 흩어져요. 빚은 모르겠고 흩어지자. 그러면 네, 이제 그럴 수 각자 있죠. 알아서 하자. 뭐 이럴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항상 투자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얼마나 신뢰를 갖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선물도 마찬가지고. 조금 얘기를 오늘 많이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올해 테마적으로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중국이랑 미국의 갈등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어떤 제가 변동성을 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파생 상품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분쟁이라는 게 안 좋은 면이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잔잔한 호수보다는 파도 치는 거친 바다가 수익 찬스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저희 이제 프로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이런 미래의 예상도 해보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뷰를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테이퍼링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테이퍼링 하면 어차피 달러 또 강세 찬스는 있는 거고 한국은 이미 뭐 올렸죠. 그렇죠. 한 원달러 기준으로 또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 또 투자 기회 여러 가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